몇 시요? 자, 163페이지 보게 되면 가정법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자, 여러분, 저하고 가정법 진행할 건데, 가정법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게 수능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내신에서도 거의 안 나오고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공무원 시험하고 편입 시험에서는 굉장히 가정법이 디테일하게 잘 나옵니다. 그죠? 일단 볼게요. 우리가 소위 가정법이란 걸 뭐라고 부르냐면, 가정법을 보기 전에 우리가 실제 상황이 있어요. 그 실제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실제 상황을 이렇게 뭐예요? 리얼 컨디션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럼 가정법은 뭐냐? 실제가 아닌 상황이에요. 그래서 unreal conditions. 이게 뭐라고요? 가정법입니다. unreal condition. 그래서 물론 이제 대학교생 책에는 무드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습니다. 이것도 맞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네이버에 unreal condition이라고 해서 검색어 쳤는데 블로그에 가정법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블로그는 어떻게 하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 실제로.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법을 배우기 앞서서 앞에 뭐가 필요했었냐면, 잘 보세요. unreal condition이잖아요. 그죠? 실제가 아닌 상황이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소위 상황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상황. 자, 영어에서 상황이란 게 아니라 인간의 말이잖아요, 지금. 언어도, 영어도, 그죠? 그럼 인간의 말은 잘할 때요. 현재 말하거나 과거에 말하는 거예요. 다시. 리얼 컨디션 상황은 뭐냐면, 말을 할 때 언제? 현재에 말하거나 과거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미래에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맞습니까? 이게 그럼 뭐라고요?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리얼 컨디션의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이 돼요? unreal condition 상황을 얘기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이럴 때 영어는 어떻게 하냐면 한 시제를 어떻게 하냐면 뒤로 보내요. 한 시제를 어떻게 한다? 뒤로 보낸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한 시제를 뒤로 보내면 얘는 뭐가 된다? 그러면 과거가 되고 얘는 뭐가 된다? 영어는 과거보다 한 시제도 뒤로 보낼 수 있죠. 그게 뭐가 된다? had pp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한 시제를 어떻게 한다? 뒤로 쓴다. 이 한 시제를 뒤로 쓴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자신감이 떨어질 때 말할 때 자신감이 떨어질 때 영어는 한 시를 뒤로 보냅니다. 알겠죠? 두 번째로 unreal condition이란 건 실제가 아닌 상황이니까 이걸 자신감 있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건 사기꾼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자신감이 없게 말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한다? 실제가 아닌 상황을 말할 때 아닌 상황을 어떻게 한다? 말할 때 어떻게 한다? 영어를 어떻게 한 시를 어떻게 한다? 뒤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에 나오는 그 핵심이 뭐냐면 가정법의 조동사였어요. 가정법의 조동사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한데 가정법의 조동사가 있어요. 그죠? 자, 가정법의 조동사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한데 조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뭐냐? 가정법은 조동사랑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will, 그 다음에 뭐 can, may 이런 식으로. 그죠? 얘네들도 그럼 보세요. 요거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will을 쓰게 되면 굉장히 직선적 표현이에요. 가정법이 직선적 표현입니까? 아니죠. 내가 뭐뭐 할 텐데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한다? 동사도 한 시에 내려 쓰지만 어떻게 한다? 조동사 또한 어떻게 한다? 시제를 어떻게 한다? 한 시제씩 내려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쓰게 되면 무슨 상황이라고 여러분? 현재 입장에서 리얼 컨디션 상황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럼 1시에 내리면 얘가 어떻게 한다? would, 그 다음에 could, might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뭐뭐 할, 자, 그렇게 되면 would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뭐뭐 would부터 뭐뭐 할 텐데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그 다음 뭐뭐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게 뭐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그 DM이나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나 DM 같은 거 받으면 무언가 물어봤을 때 잘 들어? 무언가 물어봤을 때 그래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럴 듯 이렇게. 여기서 더 심각한 새끼는 어떻게 하나? 그럴 듯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뭐 점점점 그지? 아는 새끼도 이렇게 그럴 듯 하는데 갑자기 막 땀 막 쳐흘리고 막 이래요. 맞습니까?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여기. 알겠죠? 선생님 친구 중에 이런 애가 있거든요. 뭐만 하면 씨발 땀 흘려요. 덥냐? 제가 단톡방에 그렇게 올렸다가 싸울 뻔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 꼭 뭐예요? 제일 짜증나는 말은 왜 공감을 안 해주냐? 내가 무슨 씨발 상담사에 공감해주게? 아, 짜증나 죽겠어요. 그죠? 맨날 징징 쳐버리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끝났어요. 가정법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쌤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현재 사실에 반대, 과거 사실에 반대. 전 이게 너무 싫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저는 그게 틀렸다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을 합격하고 제가 보면 여러분은 다 부를 겁니다. 다 불러서 무조건 알바 시킬 거예요. 왜? 영어 알바는 이미 확정됐다 보시면 돼요. 그거 저한테 검증된 사람만 저는 알바 시키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미 거의 1년, 2년간 쌤 영어 수업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없어도 여러분이 가르치면 중학생 정도 가르치면 고1 정도 있잖아요. 이런 애들 가르치면 선생님하고 가르치기 똑같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름 편입시험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저 장담할 텐데 고등학교 3학년 EBS 지문까지 있잖아요. 그냥 한 EBS는 고등학교 3학년 수업 EBS는 한 수업 이틀 전에 쭉 읽어보면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중1까지는요. 그냥 예를 들어 여러분이 홍익대학교 합격했어요. 그죠? 그 여기까지 오는 빨간색 버스 타고 1시간 걸리잖아요. 1시간 버스 안에서 오늘 수업할 거 쭉 읽어보고 있잖아. 들어오셔서 하시면 소위 말해서 품이 안 들어갑니다. 수학은 좀 예외로 할게요. 이과 수학은 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과 수학은 그냥 고3 쳐바른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편입영어를 합격하시면 이제 쫙 다 쳐바르는 거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가르칠 때 있잖아요. 가정법을 가르쳐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요.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분명히 가르칠 때 이랍니다. 얘들아, 가정법은 현재 사실에 반대는 과거야. 그죠? 그래요. 자, 그럼 과거 사실에 반대는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답변은 현재요. 맞잖아. 현재 사실의 반대는 과거잖아. 그럼 과거 사실의 반대는 뭐냐? 과거 완료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뭐라고 하죠? 현재요. 근데 과거 완료. 왜요? 왜요라고 했을 때 답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하죠? 왜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할게요. 지금 여기까지가 리얼 컨디션이죠. 그러면 언리얼 컨디션이 어떤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뭐라고? 이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가 좀 어려우면 이제 할게요. 요게 주절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if절이에요.
어쨌든 이게 뭐냐면, 일단 이렇게 좀 어려워 쓸게요. 좀 어려워 쓸게요. 종속절이에요. 이게 뭐라고? 가정법의 종속절, 가정법의 주절이에요. 알겠죠? 요 말은 모르셔도 돼요. 이때 바로 보면 나올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가 합쳐지면 뭐라고?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혼합가정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처음이에요. 현역 때와 좀 다르게 조금 더 고급지게 설명해 봤습니다. 그죠? 네, 한번 필기하세요. 자, 그래서 쌤이 요 개념을 실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보세요? 그러면 인간이 말을 할 때 어떨까? 현재에 말하거나 과거에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볼게요. 이렇게 할게요. 말하는 시점이 이제 뭐라고? 현재랍니다, 현재. 그죠? 한 시에 뒤로 내리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if. 가정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접속사가 if입니다. 그죠? 물론 if가 나왔다 해서 무조건 가정법은 아닌 거예요. 이제 설명할게요. 일단 접속사입니다. 자, 그리고 주어 나오고 이제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데 뭐라고요? 말하는 시점 언제라고? 현재인데 다만 자신감이 떨어져 이걸 가정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뭘로 쓸 뿐이다? 과거로 쓸 뿐이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 동사를 뭐로 쓴다고요? 과거 동사를 쓴다. 아니면 비동사는 인칭과 관계없이 무조건 뭘 쓰냐면 were를 쓰는 거야. 뭘 쓴다고요? were. 근데 왜 were를 쓰냐라는 견해가 많은데 이거 대학 교수님이 두 가지 견해가 있고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애초에 가정법이라는 것이 현실에 없는 얘기니까 문법을 고의적으로 틀리게 쓰자. 라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내가 로또 팅트에 당첨됐더라면 내가 아이언맨이라면 내가 어떻게 한다? 그냥 성공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나하고 가정하는 대상은 무조건 몇 인칭밖에 안 나와요? 2인칭 가정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were 쓴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were. 자,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여기다가 이제 will을 못 쓰겠죠. 왜? 얘도 한 시를 내려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will 대신에 뭐라고? would를 쓰는 겁니다. would. 그럼 will하고 would의 차이를 아주 잠깐만 설명하면 will은 좀 직선적 표현이에요. 직선적. 그럼 어떻게 한다? would를 쓰면 좀 어떤 표현이라고? 약간 좀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옛날 맨날 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건데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결혼해줘. 결혼해 줄래? 결혼해 줄래 말할 때 어떻게 써요? 직선적으로 말해야 돼요? 부드럽게 말해야 돼요? 자, will you marry me? 어떻게 하면 돼요? 결혼해줘. 경상도 표현. 네, 나도. 뭐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would라고 쓰면 어떻게 되나요? 저기, 어떻게 한번 좀 사정이 되면 결혼 좀 해줄 수도 아니면 좀 말고는 아닌데 좀 섭섭할 수도 있고,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학생들, 이러면 이 새끼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씨발 꺼져 이래야 되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직선적인 느낌이고 약간 어떻게 했나? 조금 그 느낌이 보이세요? 그래서 이거 쓰면 안 돼요. 이런 남자 결혼하면 안 돼요, 그죠? 결혼은 선택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쓴다고? word를 쓰는 거예요. 왜? 가정법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이 자리가 동사 원형 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 과거 동사나 wo가 그대로 여기 와야 돼. 그럼 여기 뭐야? 과거 동사 was 써야 되는데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데 영어에 대한 원칙을 지켜줘야 되겠죠? 여기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동사 원형 그리고 뭐로 바뀐다? B로 바뀌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우리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한 시점 언제라고? 과거예요. 한 시에 뒤로 보내니까 이거 뭐가 된다?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즉, had pp가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if 쓰고요. 접속사. 주어 나오고 뭐라고? 과거 완료라고 했습니다. 과거 완료. 그래서 과거 완료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다 had pp 쓰면 돼요. 이렇게.
컴마 쓰고 주어 똑같죠? 그럼 워드 쿠드 마이트예요. 워드 쿠드 마이트예요. 그럼 여기다 잡아. 헤드 PP가 여기 그대로 와야 되죠. 근데 조동사다 뭐 써야 돼요? 동사 원형을 쓴다. 영어의 대원칙을 지켜줘야 되겠죠. 그럼 원래 헤드 PP인데 모양이 뭘 바뀐다? have PP로 바뀌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적 없어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쌤 뭐라 했어요? 현재라고 했잖아요.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쓰면 쌤 뭐라 했어요? 과거라고 한 거 기억나세요? 우리 조동사 파트 때? 우린 그래서 조동사 파트 때 가정법의 일부를 배운 거예요, 이미. 자, 다시 요거 기억나요? can, could, 조동사 CL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사 원형이 나오면 뭐라고 써요, 선생님이? go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한다? 이거 무조건 현재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 이거 have gone이라고 쓰게 되면 뭐라고 써요, 선생님이? 과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요거 봐봐. 이렇게 쓰면 뭐라고? 현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쓰면 뭐라고? 과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지금 봐. 여기가 현재, 그러니까 이거 would로 할게, would. would도 마찬가지야. would go가 뭐라고? 현재. would의 PP 뭐라고? 과거잖아. 라인 똑같은 거 보이세요? 네, 조동사에서 배웠던 거, 조동사를 배우면 가정법 절반을 배운 겁니다. 선생님 커리 기준으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 거를 뭐라고 하냐면, 봐봐요. 요 밑에 거를 뭐라고 하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해석을 좀 해보면, 위에 거 어떻게 한다? 현재기 때문에, 여기도 뭐 지금이라고 한번 해석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지금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된다? 과거. 여기도 뭐가 된다? 과거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혼합 가정인데요. 자, 혼합 가정은 말로 해보면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2년 전에 합격했을 텐데 말도 안 돼요. 다시,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2년 전에 합격했을 텐데 말도 안 돼. 말 안 되죠? 말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근데 2년 전에 열심히 공부했으면 지금 합격했을 텐데 말도 안 돼요. 말 되죠? 네. 요게 혼합 과정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